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김부겸 총리 말대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2주간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상황부터 점검해 봅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6월 초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확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약간 증감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확산하려는 예. 세력하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노력 간에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다가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점점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때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세 속도보다 좀 한때 앞서갔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 둔해지고 예.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떤 계절적인 특히 에어컨을 켜고 문을 좀 닫아야 되는 밀폐된 환경이 좀 많이 조성됐다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아마 더 많은 전파를 일으켰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혹시 교수님은 네.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서 혹시 언제쯤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쯤 그런 감을 느끼셨나요? 네, 일단은 그 약간의 우리가 6월 셋째 주 중에 444명대로 예.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 주에 약간 증가세가 있을 때 확실히 그때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율이 감소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니까 예. 어르신들은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한다면 연령층으로 봤을 때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예. 또 수도권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예. 젊은 층과 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좀 서서히 시작이 되고 그것이 쭉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6월 한 넷째 주, 다섯째 주 그때쯤 이제 증가세가 이어져서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예. 우리가 이제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확인하는 것은 좀 시간차가 한 1,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적은 수치지만 계속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바이러스 전파 속도 중에서 알파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분류되지 않은 G군의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기존의 GH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빠른 G군이 GH군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점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좀 빨라지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마 이제 6월 말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백신이 좀 속도가 좀 더뎌지면서 확산세가 특히 이제 여름이라는 밀폐 환경을 만나면서 더 빨라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검사를 좀 많이 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았어야 했는데 좀 검사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검출률이 좀 증가한 것이 좀 확진자들을 좀 빨리 찾아내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러면 좀 추정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백신 접종이 약간 고령층에 집중이 됐잖아요. 젊은 층은 거의 못 맞고 이제 민방위 예비군 대상으로 얀센 백신만 접종했을 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젊은 층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어르신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더 빨리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하면서 증가세가 약간 보합세로 저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예. 바이러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하지만 젊은 층들은 계속 증가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백신 말씀인가요? 접종이 더뎌지면서 확산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를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일단은 겨울이 젊은 층들이 주로 이제 어떤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식당 또 어떤
식당이지만 뭐 술을 드신다든지 이런 데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했지만 그리고 각 식당이나 카페에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이 밝혀진 것처럼 5m 떨어진 거리에서도 특히 마스크를 벗는 식당이라든가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비말이 전파되고 감염이 될 수가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노출이 돼서 많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심한 측면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저녁에 이렇게 그 시내 중심가 쪽을 한번 이렇게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젊은 층들이 뭐 간격도 아주 밀접하게 있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고 완전히 뭐 코로나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정말 걱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방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확진자 수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방심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통계적인 좀 착시 현상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좀 덜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증상이 덜하니까 좀 가볍게 지나가거나 또 검사를 안 받아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 입대하는 장병들의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한 절반 정도만 확진이 되고 절반 정도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는 무증상 감염자가 꽤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젊은 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검사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감염자들이 계속 좀 감염을 쭉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무조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위험하니까 선제검사 받고 움직이지 말고 방역수칙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젊은 층들이 이제 전파되는 경로, 주요 경로가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좀 사실 사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젊은 층들이 백신을 다 맞으면 좋지만 이제 백신이 좀 부족하고 또 백신을 맞아서 항체 생성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 정도 시간은 좀 없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젊은 층들이 조금만 한두 달 정도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사회적인 활동이나 만남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아서 추가적인 N차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조금 어떤 불필요한 만남이나 접촉 이런 것들 좀 최대한 좀 자제해 주는 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은 이렇게 젊은 층에는 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젊은 층은 어떤 백신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것을 맞는 게 좋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도입된 백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아직 노바백스라는 합성한 항원 백신은 아직은 만들어졌긴 했는데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처음에는 30대 이상만 권고를 했다가 30대 초반에서 2명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게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50대 이상 연령층에만 권고가 되어 있고 20대, 30대, 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가 없고 현재 맞을 수 있는 얀센이나 모더나, 파이자 정도를 맞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좀 물량이 충분하면 빨리 50대도 맞고 맞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0대 이하도 접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백신의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백신은 지금 충분한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해 보이죠? 일단은 시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6월 달에도 3분기에 8천만 회가 들어온다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6월 달에 본격적으로 60대 이상 접종을 하면서 하루에 7, 80만 명씩 백신 접종하면서 굉장히 백신 접종 속도도 빠르고 또 국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백신이 좀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7월 말에나 50대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봤을 때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백신을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좀 공백이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제 8, 9월 달에 백신 도입 계획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3분기에 8천만 회가 들어온다면 7월 달에 1천만 회가 들어오고 나머지 7천만 회가 8월 달, 9월 달에 좀 보다 8월 초부터 좀 조기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백신 도입 일정을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그때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제약사와의 계약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백신 수급 사항을 알고 있고 또 백신 부족이 좀 예견되는 상황이 좀 있었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도입을 조금 좀 백신 접종이 좀 활발히 되는 시기랑 맞춰서 조금 좀 신중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신 접종자가 확 늘다가 어느 순간 좀 정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이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을 정부가 밝히지 않으니까 좀 부족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신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맞고 있으면 뭐 백신 인센티브 얘기를 할 수 있죠. 빨리빨리 맞아라. 맞으면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그런데 백신도 충분히 없으면서 무슨 백신 인센티브를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국민들 방심하게만 만들었는가. 그런 속상한 마음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했을 때 사실 뭐 인센티브 자체는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인센티브인데 어떤 사회적 활동에서 어떤 좀 일상생활로 좀 더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좀 차별화된 방역 수칙 적용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차 접종만 해도 감염 예방률이 80%다. 이러면은 우리가 좀 1차 접종하신 분들끼리는 좀 어느 정도 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중간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1차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라는 연구들이 나중에 나오면서 1차 접종만으로는 좀 인센티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활동에 좀 제약을 둬야 되겠다. 이게 좀 나중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 완료자와 백신 접종을 하나도 안 맞으신 분과는 아주 굉장히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예방 효과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좀 차별화된 방역 수칙 준수 적용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좀 많이 빨리 바뀌고 있고 또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역차별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된 좀 방역 수칙 완화 같은 것들을 좀 시도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충분히 어떤 좀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 그러니까 1차 접종만으로 감염 예방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공고안인데 중간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특히 1차 접종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중간에 백신 접종, 1차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공고안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4단계, 그야말로 뭐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그런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이제 만나면 안 되니까 강력한 단계인데 이렇게 하면 확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3차 유행, 12월 달을 잠깐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때 5, 600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2단계에서 2.5단계로 아마 한 12월 8일 경인가 이제 단계 격상을 했는데 계속 확진자가 줄지 않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1.2대를 유지하면서 12월 25일 날 최정점 1,216명까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을 때 그것이 확진자 감소세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또 때로는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단계를 적용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1로 낮추게 되면 현재 계속 1,300명이 계속 쭉 나오는 유지가 되는 되는 상태가 되고
만약에 1 이하로 좀 떨어뜨리게 되면 감소할 수가 예.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4단계 조치가 감염제 생산 지수를 얼만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가 조금 의문이 되겠는데 1,300명에서 계속 1,300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다음에 예를 들면 2,000명까지 정점을 찍은 다음에 감염제 생산 지수가 1로 유지하게 되면은 계속 매일 2,000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했을 때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네. 그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네, 지금 4단계 조치는 주로 중점을 이제 개인의 어떤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어떤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노래 연습장이나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영업의 제한을 최소화한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런 다중이용 시설을 많이 모이면서 사적 모임을 하면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먹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한 일부만 하고 특히 이제 역학조사가 어려운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개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셧다운이나 강력한 조치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적 모임을 제한했을 때 그런 장소의 이용을 얼만큼 덜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18세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이면서 그런 예. 장소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m 이상 거리를 둔다고 해도 밀폐된 환경에서 특히 이제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4단계 효과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 지금 감염 전파 양상이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가 4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적 모임을 제한하면 어떤 그런 선행 확진자 접촉, 예. 가족이라든가 지인, 친구 모임 이런 것에 의한 전파는 좀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얼마만큼 감소할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4단계 조치 가지고도 부족해 보인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보이니 일단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4단계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갖고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호 교수 모시고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월요일부터 적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늘부터,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